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8기둥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세상을 둘러보니 사방이 슬픔의 그늘에 드러워지고 맹렬한 고통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주위를 살펴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다. 그 원인이 그런 악한 특성을 띠게 된 것도 내가 초래한 결과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았고 해결책을 찾았다. 나는 어떤 법칙, 바로 사랑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떤 삶, 바로 사랑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리, 평정과 수능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다. 온 세상의 불을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번영의 기본 조건은 도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번영이 부도덕, 즉 속임수, 사기, 기만,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방면에서는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사업의 번창을 부정직의 결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짧은 생각에서 비롯한 피상적인 주장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인과 법칙을 전혀 모르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신적, 도덕적 인간관계의 질서도 오직 특성 면에서만 이와 다를 뿐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생각과 행동 등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인간은 자연현상에 있어서는 과정이 보이므로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신적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칙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며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인 과정도 자연적인 과정만큼 단순하고 확실하다. 사실 정신적인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이 마음의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된 형태이다. 자연의 어떤 대상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본 과정을 정신적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발아하여 식물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 뒤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 과정은 정신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된다. 생각은 마음의 흙에 뿌려진 뒤 싹이 트고 발전하여 완성된 단계에 이른다. 즉, 그 특성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거나 훌륭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로 꽃을 피우고 다시 생각의 씨앗으로 다른 마음에 뿌려진다. 스승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자 정신적인 농업 전문가라면 그가 가르치는 제자는 자기 마음의 밭을 일구는 현명한 농부이다. 인격을 건축에 비유하면 행동은 벽돌이다. 기업이나 인간의 모든 사업체도 불변의 질서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우주의 대법칙을 준수해야만 안전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 안정적, 영속적인 번영을 원한다면 도덕적 원칙에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하며 훌륭한 인품과 도덕적인 가치가 금강석의 기둥처럼 뒷받침돼야 한다. 도덕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변치 않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협작꾼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다. 퀘이커 교도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가장 성공한 축에 속한다. 흔히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는 벽돌집이나 석조 교회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은 정신적인 과정이다. 번영이라는 것도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므로 집의 지붕과 같다. 지붕은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고 뒷받침 역할을 하려면 튼튼한 기반이 필수다. 번영이 지붕이라면 그 밑에는 일관된 도덕성이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다음 8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무결함,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정의로움, 자기 신뢰. 이 모든 원칙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실천해 구축된 기업은 탄탄하고 오래 지속될 천하무적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기업에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거나 번영을 방해하거나 성공 가도를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끊임없이 커지는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도덕은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도덕적인 발판을 딛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선 것과 같아서 그에게 패배란 없고 오직 확실한 승리만이 기다린다. 물론 그런 극심한 시험에 들 것이다. 이 시험에서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도덕성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듯 인간이 도덕성을 시험받고 증명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쓰임새 좋은 철근은 주조 공장에서 가기 전에 품질과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대장장이에 엄격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벽돌공은 극심한 고온의 가마에서 깨진 벽돌을 골라내서 버린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영속적인 성공을 거둘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가다듬어 역경의 압박을 이겨내고 유혹의 불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는 최상의 용도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진 철근이며 대장장이 우주는 자신이 잘 만든 철근에 만족해 곁에 두고 쏠쏠히 사용할 것이다. 부도덕은 어디에서나 공격에 취약하며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고립의 늪에 빠진다. 그의 노력은 계속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너지고 있다. 그에게 최악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부도덕한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흡족하게 웃는 동안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황금 같은 재산이 줄줄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도덕적이었으나 시험에 든 순간 이익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버리는 사람은 열을 가하자마자 부서지는 벽돌과 같다. 그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우주는 그를 내팽개치지만 2번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벽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면서 배우는 존재이므로 반성하고 본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기둥, 에너지. 에너지는 모든 성취를 이루는 힘이다. 석탄은 불로 변하고 물은 증기로 변한다. 이처럼 활력은 가장 평범한 능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비범한 능력으로 탈바꿈한다. 둔한 사람의 마음에도 활력이 닿으면 여태껏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불로 변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에너지는 도덕적 미덕이며 이와 반대인 악덕은 게으름이다. 덕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노력으로 활기찬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 활력 넘치는 사람에 비해 활력이 거의 전무하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활동적인 사람은 이미 상당한 양의 일을 해낸다. 게으른 사람의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인 사람은 박차고 나가 대여섯 번의 기회를 잡고 활용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사이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깨어 있으라라는 교훈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치지 않는 활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 한 스승은 자유의 대가로 끝없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는 정해진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장 하라. 지금 힘차게 해치워라. 이렇게 말했다. 이 조언에 담긴 지혜는 창의적 활동을 할 때나 활력을 적절히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발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빛을 발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이미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는 오직 그 주인만의 것이며 그 에너지로 어떤 일을 힘차게 착수하는 사람에게만 힘과 자유가 온다. 그러나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쓰이려면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은 물론 신중히 통제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손실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가리키는 현대용어로 결국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이 원칙에 따라 슬기롭게 일해야 한다. 소음과 재촉은 지나친 에너지 낭비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소음이 극도에 달할수록 대개 성과는 최저가 된다. 말 많은 사람은 행동이 별로 없다. 증기는 빠져나갈 때 큰 소음을 내지 열심히 작동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총알을 목표 지점까지 내보내는 힘은 조그만 탄약에서 나온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를 강화하는 사람은 이에 반응해 침착하게 고요와 평온을 얻게 된다. 소리 지르기를 곧 힘의 과시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허풍 떠는 사람은 어린아이보다 더 시끄럽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깊은 물은 잔잔히 흐르고 거대한 우주의 힘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고요한 곳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고요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잘 다스려지고 인내심 있게 단련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이다. 고요는 나른하게 늘어져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이다. 그 이면에는 사고의 집중이 있다. 동요와 흥분 속에서 정신은 흐트러진다. 흐트러진 정신에는 책임감도 없고 힘도 무게감도 없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아닌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는 왜 태평한 이웃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지 의아해하는 한편 본인은 늘 서두르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노력으로 착각한다. 그러고는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사실 그의 이웃은 태평하다기보다는 고요한 사람이다. 즉,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알고 더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성공과 영향력의 비결이다.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직접 통제하고 사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남용한다. 성실은 어떤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활동함으로써 살아남을 수가 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형편없는 성과에도 만족한다. 그러다 보니 성실한 사람들이 그들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빛을 발한다. 방만한 사람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항상 빈 구석이 많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꼼꼼하고 신중하며 근면에서 최선을 다하기까지는 전혀 쉴 틈이 없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눈여겨본다. 즉, 물질적, 지적, 정신적으로 탁월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돈이나 명성, 친구, 영향력, 행복, 기회, 생명 등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항상 준비한다. 당신이 상점 주인이든 영적인 스승이든 누구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을 세상에 충분히 선사할 수 있으니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성실이 남긴 흔적이 당신이 만든 물건에 새겨지거나 당신의 언액에 녹아들었다면 사업도 번창하고 자신의 신조도 쭉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둥, 절약.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자연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좋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하물며 배설물도 화학적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형체의 탄생에 활용된다. 자연은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정화하고 보기 좋게 함으로써 그것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선한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절약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자 인간의 도덕적인 특성이다. 또한 절약은 인간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연의 법칙상 노동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질을 가리킨다. 금전적 의미의 절약은 단지 이 원칙의 단편일 뿐이다. 즉, 금전적인 절약은 원래 순전히 정신적이었으나 물질적 형태로 변형된 절약이다. 금전적인 절약가는 구리를 은으로, 은을 금으로, 금을 지폐로 교환하고 다시 그 지폐를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로 바꾼다. 돈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금전 관리의 승자가 된다. 정신적인 절약가는 격정을 지성으로, 지성을 원칙으로, 원칙을 지혜로 변환한다. 그 지혜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일단 행동이 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정신적인 절약가는 이 모든 변형 과정을 거쳐 인격 수양과 인생살이의 양쪽에서 승자가 된다. 진정한 절약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낭비와 인색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돈이든 정신력이든 낭비는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자기 혼자
무언가를 쌓아두고 독차지하는 것. 이건 역시 힘을 소진하는 행위다.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을 확보하려면 일단 한 곳에 모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적절한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돈도 에너지도 모으는 과정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결국은 소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힘은 오직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절약은 돈과 음식, 옷, 오락, 휴식, 시간, 에너지라는 7가지 요소에서 중도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쓸모없는 쾌락이나 위험한 사치 등을 위한 무분별한 지출은 돈을 낭비하고 힘을 파괴하는 행위다. 정당하고 도덕적인 소비를 할 수단과 능력으로서의 돈은 비록 제한적이고 부차적이긴 해도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힘이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면 곧 가난해질 것이다. 구두쇠는 아무리 많은 금을 모아도 부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는 스스로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쓰지 않아 놀고 있는 금은 사실상 구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부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들은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꼼꼼하게 저축하고 그동안 늘어난 부를 바탕으로 영향력도 더욱 확대된다. 음식은 생명력, 활력, 체력, 정신력의 근원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데도 중용이 필요하다.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식은 금물이다. 성미가 인색하거나 금욕주의를 실천하느라 스스로 굶주리는 사람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몸을 너무 허약하게 하므로 어떤 커다란 성취도 이루기 힘들어진다. 그런 사람은 마음도 병들어서 실패하기 쉬운 여건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식탐꾼은 절제할 줄 몰라서 자신을 망가뜨린다. 짐승처럼 비대해진 몸은 질병을 일으키고 내부를 오염시키는 독소의 저장고가 된다. 정신은 점점 더 포악하고 혼란스러워져 결국 더 무능해진다. 폭식은 가장 저급하고 짐승에 가까운 악덕이며 중도를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습관이다. 최고의 일꾼이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식생활에서도 누구보다 절도를 지킨다. 과식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 심신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처럼 절제의 미덕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투쟁에서 활기차고 즐겁게 싸울 수가 있다. 옷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소박한 본 기능에서 벗어나 종종 쓸데없는 과시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여기서 피해야 될 2가지 극단은 태만과 허영이다. 복장 관습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깔끔한 옷차림이다. 내무새가 잘못되었거나 단정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쉽다. 옷을 입은 사람의 현재 위치와 조화를 이루고 품질이 좋으며 격식에 잘 맞아야 한다. 별로 낡지 않은 옷이라면 금방 버릴 게 아니라 잘 입어야 한다. 가난해서 낡아 빠진 옷을 입더라도 옷과 몸 전체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면 자존감도 남의 존경도 지킬 수가 있다. 허영과 그로 인한 의복의 과도한 사치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중히 피해야 될 악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습관이 항상 온건하고 절제되어 있다. 절제는 생명력을 보존하고 무절제는 생명력을 파괴한다. 또한 생각을 절제하고 격정과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모든 극단적, 병적 기분과 상상을 뿌리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할 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까지 더해지니 최고의 지복과 힘을 얻는다. 무절제한 사람은 재발에 걸려 넘어져 스스로 무너진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약화하고 능력을 썩히며 지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기껏해야 언제 사그라들지 모를 일시적인 성공에만 도달할 뿐이다. 효율성의 원천은 힘과 능력의 올바른 보존이다. 기술은 집중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재능과 천재성에 국한되지 않고 힘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능숙한 이유는 마음이 거의 늘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생각을 창조와 행동으로 바꾸는 정신적 절약의 결과이다. 기술 없는 사람은 번영할 수 없고 한 사람의 번영은 그의 기술에 달려있다. 무능한 자는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쳐 응당토퇴된다.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사고활동과 주의력이 필요하다. 생각 없고 무신경한 사람들은 대개 실업자, 즉 거리의 불황자가 된다. 그들은 생각과 주의력을 일깨우려 하지 않으니 단순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최근 내가 아는 한 지인은 불황자를 고용해 창문 청소를 시켰다. 하지만 그 불황자는 일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활동을 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 몸도 마음도 굳어 있었다. 심지어 창문도 닦을 수 없게 되었다. 지인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지만 불황자는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이 일화는 아무리 단순한 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생각 없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흔하디 흔하다. 그만큼 생각이 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고용주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일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훌륭한 일꾼은 도구로든 자기 머리로든 언변으로든 항상 자신의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지략은 효율성에 따라오는 결과이자 번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략이 풍부한 사람은 절대 당황하는 법이 없다. 여러 번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 항상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지략의 근본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있다. 즉,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온 정신적, 육체적 악덕을 끊을 때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될까? 에너지는 결코 파괴되거나 소실될 수 없기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한다. 그리고 유익한 생각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선한 사람은 지략이 풍부해서 악한 사람보다 항상 더 크게 성공한다. 그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활력이 넘치며 에너지가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다. 악한 사람이 방종으로 헛되이 낭비한 것을 가지고 선한 사람은 부지런히 사용해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기둥, 무결함. 번영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지적인 노력뿐 아니라 도덕적인 힘도 있어야 번영을 획득할 수가 있다.
거품이 이내 꺼지듯 속임수도 성공하지 못한다. 사기꾼은 돈을 벌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리다가 결국 넘어진다. 사기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얻어서도 안 된다. 한동안은 억지로 얻어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줘야 한다. 사기는 악독한 사기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얻거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돈 벌 궁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고독이나 협작꾼과 별반 차이가 없어 조만간 자신의 어두운 그 기운에 스스로 빨려 들어가 가진 돈도 잃게 될 것이다. 고용주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앗아가는 도둑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불법적으로 소유욕을 충족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거래에서 자신이 받는 것에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건전한 상업거래의 기본 중 기본이다. 한편 정신적 영역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면 된다. 이를 우주의 힘에 작용하자면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인간 생활은 일방의 갈치가 아닌 쌍방의 동등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으로 희생양 삼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곧 번영의 길과 저 멀리 떨어진 파멸의 사막의 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대적해서 이기기에는 진화의 과정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적자 생존 법칙상 강한 자는 항상 살아남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가장 약함으로 경쟁을 계속할 수가 없다. 얼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후의 지저분한 헛간이나 추방된 자들의 소굴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부정직한 사람은 건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꼼수를 부린다. 따라서 그는 결국 자멸한다. 고용주가 지켜보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급 지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결한 업무 처리와 꼼꼼한 작업 수행을 인정받고 조만간 번영의 비옥한 지대로 진출할 것이다. 반면에 직무 태만자, 즉 고용주가 안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설렁설렁 일하며 고용주의 시간과 노동 비용을 빼앗는 사람은 얼마 안 가 실업이라는 척박한 지대로 내몰리게 될 테고 그 후로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허사일 것이다. 또한 무결성이 몸에 깊이 배어있지 않는 사람, 즉 무결성의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부정한 짓을 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올 것이다. 반면에 무결성의 중요성을 확고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부정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관계와 거래에서 서로 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무결성의 핵심 정신이다. 정직도 이 안에 포함되지만 무결성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인간 사회의 중추이자 인간 제도의 뒷받침이다.
무결성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도, 확신도 없을 테고 사업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보고 거짓말쟁이로 대하듯 무결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 없이 대하기도 한다. 그는 남들을 신뢰하고 남들도 그를 신뢰한다. 그의 초롱초롱한 눈과 너그러운 손길을 보노라면 그에게 살며시 접근하던 사기꾼도 그만 부끄러워져 사기칠 생각이 쏙 들어가고 만다. 네 번째 기둥, 체계. 어쩌면 산만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많겠지만 아무래도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역시 체계적인 관리자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자신의 결점을 바로잡지 않는 한 산만한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모든 대형 사업체는 명확한 체계의 노선을 따라 발전해왔고 그러지 않았다면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해 성공의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기업같이 복잡한 조직은 자연의 유기체처럼 세부적인 면들에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구축되었다. 산만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단을 무시하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 유기체는 세부 요소가 교란되면 소멸하며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안도 세부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발전할 수가 없다. 무질서한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를 한다. 어떤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을 애초에 정리정돈을 잘해서 절약했다면 그 시간으로 다른 일에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산만한 사람들은 물건을 둘 자리도 없고 필요한 물건을 한참 동안 찾아다닌다. 매일같이 물건을 찾다가 짜증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하므로 대업을 일으키거나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질서 잡힌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둘 다 절약할 수가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그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 냉철하고 신중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더 유익한 일에 쏟지 짜증과 성질을 부리거나 자신의 산만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허비하지 않는다. 체계에는 누가 봐도 알듯 힘든 듯한 일을 놀랍도록 수월히 달성하게 하는 일종의 비범한 특징이 있다. 체계적인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가 있다. 산만한 경쟁자가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체계가 잡힌 사람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다. 질서의 법칙을 엄격히 준수한 덕분에 마찰이나 시간 낭비 없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사업계의 어떤 영역에서든 체계는 성자의 거룩한 서양만큼이나 엄중하고 진지하게 지켜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어기게 되면 재정 운영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질서와 규칙을 따름으로써 마찰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해야만 확실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규율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마음이 산만하고 흐트러져 생각과 습관, 일 처리에서 주의력과 질서가 결여된 사람은 커다란 성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그런 사람들은 적절히 질서를 잡으면
충분히 없앨 수 있을 수많은 근심과 걱정, 곤란, 그 외의 사소한 골칫거리에 파묻혀 지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네 번째 기둥인 체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의 8기둥입니다. 저자는 제임스 앨런,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발견하라. 세상을 둘러보니 사방이 슬픔의 그늘에 드러워지고 맹렬한 고통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주위를 살펴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눈길을 내면으로 돌려보니 원인은 내 안에 있었다. 그 원인이 그런 악한 특성을 띠게 된 것도 내가 초래한 결과였다. 나는 다시 한번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았고 해결책을 찾았다. 나는 어떤 법칙, 바로 사랑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어떤 삶, 바로 사랑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삶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리, 평정과 수능을 깨닫고 정념을 극복한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다. 온 세상의 불을 내 것으로 만드는 8가지 방법. 번영의 기본 조건은 도덕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번영이 부도덕, 즉 속임수, 사기, 기만,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떤 방면에서는 똑똑한 사람 중에서도 부정직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며 사업의 번창을 부정직의 결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짧은 생각에서 비롯한 피상적인 주장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인과 법칙을 전혀 모르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신적, 도덕적 인간관계의 질서도 오직 특성 면에서만 이와 다를 뿐 원칙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생각과 행동 등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자연현상으로 보이는 것에나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인간은 자연현상에 있어서는 과정이 보이므로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만 정신적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칙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며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적인 과정도 자연적인 과정만큼 단순하고 확실하다. 사실 정신적인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이 마음의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된 형태이다. 자연의 어떤 대상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본 과정을 정신적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발아하여 식물로 성장하고 마지막으로 꽃을 피운 뒤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 과정은 정신에도 마찬가지로 작용된다. 생각은 마음의 흙에 뿌려진 뒤 싹이 트고 발전하여 완성된 단계에 이른다. 즉, 그 특성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거나 훌륭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로 꽃을 피우고 다시 생각의 씨앗으로 다른 마음에 뿌려진다. 스승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자 정신적인 농업 전문가라면 그가 가르치는 제자는 자기 마음의 밭을 일구는 현명한 농부이다. 인격을 건축에 비유하면 행동은 벽돌이다. 기업이나 인간의 모든 사업체도 불변의 질서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우주의 대법칙을 준수해야만 안전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 안정적, 영속적인 번영을 원한다면
도덕적 원칙에 확고한 토대 위에 서야 하며 훌륭한 인품과 도덕적인 가치가 금강석의 기둥처럼 뒷받침돼야 한다. 도덕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을 운영하려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든 변치 않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협잡꾼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다. 퀘이커 교도는 영국 사회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인구수는 적지만 가장 성공한 축에 속한다. 흔히 사업체를 설립한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사업체는 벽돌집이나 석조 교회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형태를 띈다. 하지만 설립 과정은 정신적인 과정이다. 번영이라는 것도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므로 집의 지붕과 같다. 지붕은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고 뒷받침 역할을 하려면 튼튼한 기반이 필수다. 번영이 지붕이라면 그 밑에는 일관된 도덕성이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다음 8가지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무결함, 체계, 공감 능력, 진실성, 정의로움, 자기 신뢰. 이 모든 원칙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실천해 구축된 기업은 탄탄하고 오래 지속될 천하무적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기업에는 그 어떤 것도 해를 끼치거나 번영을 방해하거나 성공 가도를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끊임없이 커지는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도덕은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도덕적인 발판을 딛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의 선 것과 같아서 그에게 패배란 없고 오직 확실한 승리만이 기다린다. 물론 그런 극심한 시험에 들 것이다. 이 시험에서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 없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도덕성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정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듯 인간이 도덕성을 시험받고 증명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쓰임새 좋은 철근은 주조공장에서 가기 전에 품질과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 대장장이에 엄격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벽돌공은 극심한 고온에 감화해서 깨진 벽돌을 골라내서 버린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영속적인 성공을 거둘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가다듬어 역경의 압박을 이겨내고 유혹의 불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는 최상의 용도에 어울리게 잘 만들어진 철근이며 대장장이 우주는 자신이 잘 만든 철근에 만족해 곁에 두고 쏠쏠히 사용할 것이다. 부도덕은 어디에서나 공격에 취약하며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고립의 늪에 빠진다. 그의 노력은 계속 곧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너지고 있다. 그에게 최악의 실패는 불가피하다. 부도덕한 사람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흡족하게 웃는 동안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황금 같은 재산이 줄줄 흐르고 있다. 처음에는 도덕적이었으나 시험에 든 순간 이익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버리는 사람은 열을 가하자마자 부서지는 벽돌과 같다. 그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해서 우주는 그를 내팽개치지만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심산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벽돌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살면서 배우는 존재이므로 반성하고 본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기둥, 에너지. 에너지는 모든 성취를 이루는 힘이다.
석탄은 불로 변하고 물은 증기로 변한다. 이처럼 활력은 가장 평범한 능력을 활성화하고 강화하며 비범한 능력으로 탈바꿈한다. 둔한 사람의 마음에도 활력이 닿으면 여태껏 무기력하게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불로 변해 활활 타오를 것이다. 에너지는 도덕적 미덕이며 이와 반대인 악덕은 게으름이다. 덕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노력으로 활기찬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게으른 사람은 활력 넘치는 사람에 비해 활력이 거의 전무하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 게으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활동적인 사람은 이미 상당한 양의 일을 해낸다. 게으른 사람의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인 사람은 박차고 나가 대여섯 번의 기회를 잡고 활용한다. 그는 다른 사람이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 사이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깨어 있으라라는 교훈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치지 않는 활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 한 스승은 자유의 대가로 끝없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유는 정해진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장 하라. 지금 힘차게 해치워라. 이렇게 말했다. 이 조언에 담긴 지혜는 창의적 활동을 할 때나 활력을 적절히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발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빛을 발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이미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는 오직 그 주인만의 것이며 그 에너지로 어떤 일을 힘차게 착수하는 사람에게만 힘과 자유가 온다. 그러나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쓰이려면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함은 물론 신중히 통제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가 낭비되거나 손실되지 않는다는 자연의 법칙을 가리키는 현대용어로 결국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사람은 이 원칙에 따라 슬기롭게 일해야 한다. 소음과 재촉은 지나친 에너지 낭비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소음이 극도에 달할수록 대개 성과는 최저가 된다. 말 많은 사람은 행동이 별로 없다. 증기는 빠져나갈 때 큰 소음을 내지 열심히 작동할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총알을 목표 지점까지 내보내는 힘은 조그만 탄약에서 나온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목표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를 강화하는 사람은 이에 반응해 침착하게 고요와 평온을 얻게 된다. 소리 지르기를 곧 힘의 과시로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허풍 떠는 사람은 어린아이보다 더 시끄럽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깊은 물은 잔잔히 흐르고 거대한 우주의 힘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고요한 곳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고요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하고 잘 다스려지고 인내심 있게 단련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이다. 고요는 나른하게 늘어져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고도로 집중된 상태이다. 그 이면에는 사고의 집중이 있다. 동요와 흥분 속에서 정신은 흐트러진다. 흐트러진 정신에는 책임감도 없고 힘도 무게감도 없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끌어당기는 힘이 아닌 밀어내는 힘이 있다. 그는 왜
태평한 이웃들이 성공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는지 의아해하는 한편 본인은 늘 서두르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노력으로 착각한다. 그러고는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 사실 그의 이웃은 태평하다기보다는 고요한 사람이다. 즉,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알고 더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의 성공과 영향력의 비결이다.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직접 통제하고 사용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남용한다. 성실은 어떤 일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활동함으로써 살아남을 수가 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다. 세상에는 자기 일에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형편없는 성과에도 만족한다. 그러다 보니 성실한 사람들이 그들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빛을 발한다. 방만한 사람들은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항상 빈 구석이 많다. 진실로 성실한 사람치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꼼꼼하고 신중하며 근면에서 최선을 다하기까지는 전혀 쉴 틈이 없다. 그리고 온 세상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눈여겨본다. 즉, 물질적, 지적, 정신적으로 탁월한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돈이나 명성, 친구, 영향력, 행복, 기회, 생명 등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항상 준비한다. 당신이 상점 주인이든 영적인 스승이든 누구라도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을 세상에 충분히 선사할 수 있으니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성실이 남긴 흔적이 당신이 만든 물건에 새겨지거나 당신의 언행에 녹아들었다면 사업도 번창하고 자신의 신조도 쭉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둥, 절약.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자연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좋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하물며 배설물도 화학적으로 전달되어 새로운 형체의 탄생에 활용된다. 자연은 모든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고 정화하고 보기 좋게 함으로써 그것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선한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절약은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자 인간의 도덕적인 특성이다. 또한 절약은 인간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연의 법칙상 노동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질을 가리킨다. 금전적 의미의 절약은 단지 이 원칙의 단편일 뿐이다. 즉, 금전적인 절약은 원래 순전히 정신적이었으나 물질적 형태로 변형된 절약이다. 금전적인 절약가는 구리를 은으로, 은을 금으로, 금을 지폐로 교환하고 다시 그 지폐를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로 바꾼다. 돈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금전 관리의 승자가 된다. 정신적인 절약가는 격정을 지성으로, 지성을 원칙으로, 원칙을 지혜로 변환한다.
그 지혜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일단 행동이 되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정신적인 절약가는 이 모든 변형 과정을 거쳐 인격 수양과 인생살이의 양쪽에서 승자가 된다. 진정한 절약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낭비와 인색 사이의 중간 지점이다. 돈이든 정신력이든 낭비는 힘을 앗아간다. 반대로 자기 혼자 무언가를 쌓아두고 독차지하는 것, 이건 역시 힘을 소진하는 행위다.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을 확보하려면 일단 한 곳에 모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적절한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돈도 에너지도 모으는 과정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결국은 소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힘은 오직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절약은 돈과 음식, 옷, 오락, 휴식, 시간, 에너지라는 7가지 요소에서 중도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쓸모없는 쾌락이나 위험한 사치 등을 위한 무분별한 지출은 돈을 낭비하고 힘을 파괴하는 행위다. 정당하고 도덕적인 소비를 할 수단과 능력으로서의 돈은 비록 제한적이고 부차적이긴 해도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힘이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라면 곧 가난해질 것이다. 구두쇠는 아무리 많은 금을 모아도 부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는 스스로 아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쓰지 않아 놀고 있는 금은 사실상 구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검소하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부로 향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들은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꼼꼼하게 저축하고 그동안 늘어난 부를 바탕으로 영향력도 더욱 확대된다. 음식은 생명력, 활력, 체력, 정신력의 근원이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데도 중용이 필요하다.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과식은 금물이다. 성미가 인색하거나 금욕주의를 실천하느라 스스로 굶주리는 사람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몸을 너무 허약하게 하므로 어떤 커다란 성취도 이루기 힘들어진다. 그런 사람은 마음도 병들어서 실패하기 쉬운 여건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식탐꾼은 절제할 줄 몰라서 자신을 망가뜨린다. 짐승처럼 비대해진 몸은 질병을 일으키고 내부를 오염시키는 독소의 저장고가 된다. 정신은 점점 더 포악하고 혼란스러워져 결국 더 무능해진다. 폭식은 가장 저급하고 짐승에 가까운 악덕이며 중도를 걷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습관이다. 최고의 일꾼이자 가장 성공한 사람은 식생활에서도 누구보다 절도를 지킨다. 과식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 심신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처럼 절제의 미덕을 잘하는 사람은 인생의 투쟁에서 활기차고 즐겁게 싸울 수가 있다. 옷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소박한 본 기능에서 벗어나 종종 쓸데없는 과시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여기서 피해야 될 2가지 극단은 태만과 허영이다. 복장 관습은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깔끔한 옷차림이다. 내무새가 잘못되었거나 단정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쉽다. 옷을 입은 사람의 현재 위치와 조화를 이루고 품질이 좋으며 격식에 잘 맞아야 한다. 별로 낡지 않은 옷이라면
금방 버릴 게 아니라 잘 입어야 한다. 가난해서 낡아 빠진 옷을 입더라도 옷과 몸 전체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면 자존감도 남의 존경도 지킬 수가 있다. 허영과 그로 인한 의복의 과도한 사치는 덕망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중히 피해야 될 악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습관이 항상 온건하고 절제되어 있다. 절제는 생명력을 보존하고 무절제는 생명력을 파괴한다. 또한 생각을 절제하고 격정과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모든 극단적, 병적 기분과 상상을 뿌리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할 뿐 아니라 지식과 지혜까지 더해지니 최고의 지복과 힘을 얻는다. 무절제한 사람은 재발에 걸려 넘어져 스스로 무너진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약화하고 능력을 썩히며 지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기껏해야 언제 사그라들지 모를 일시적인 성공에만 도달할 뿐이다. 효율성의 원천은 힘과 능력의 올바른 보존이다. 기술은 집중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재능과 천재성에 국한되지 않고 힘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능숙한 이유는 마음이 거의 늘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생각을 창조와 행동으로 바꾸는 정신적 절약의 결과이다. 기술 없는 사람은 번영할 수 없고 한 사람의 번영은 그의 기술에 달려있다. 무능한 자는 자연 선택 과정을 거쳐 응당토퇴된다. 기술을 습득하기까지는 사고활동과 주의력이 필요하다. 생각 없고 무신경한 사람들은 대개 실업자, 즉 거리의 불황자가 된다. 그들은 생각과 주의력을 일깨우려 하지 않으니 단순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최근 내가 아는 한 지인은 불황자를 고용해 창문 청소를 시켰다. 하지만 그 불황자는 일하거나 제대로 된 사고활동을 해본 지 너무 오래되어 몸도 마음도 굳어 있었다. 심지어 창문도 닦을 수 없게 되었다. 지인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었지만 불황자는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 이 일화는 아무리 단순한 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생각 없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흔하디 흔하다. 그만큼 생각이 깊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고용주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일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훌륭한 일꾼은 도구로든 자기 머리로든 언변으로든 항상 자신의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지략은 효율성에 따라오는 결과이자 번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략이 풍부한 사람은 절대 당황하는 법이 없다. 여러 번 넘어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 항상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지략의 근본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있다. 즉,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온 정신적, 육체적 악덕을 끊을 때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될까? 에너지는 결코 파괴되거나 소실될 수 없기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한다. 그리고 유익한 생각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선한 사람은 지략이 풍부해서
악한 사람보다 항상 더 크게 성공한다. 그의 정신은 살아 숨쉬고 활력이 넘치며 에너지가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다. 악한 사람이 방종으로 헛되이 낭비한 것을 가지고 선한 사람은 부지런히 사용해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기둥, 무결함. 번영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지적인 노력뿐 아니라 도덕적인 힘도 있어야 번영을 획득할 수가 있다. 거품이 이내 꺼지듯 속임수도 성공하지 못한다. 사기꾼은 돈을 벌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리다가 결국 넘어진다. 사기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얻어서도 안 된다. 한동안은 억지로 얻어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줘야 한다. 사기는 악독한 사기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얻거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 일하지 않고 돈 벌 궁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고독이나 협작꾼과 별반 차이가 없어 조만간 자신의 어두운 그 기운에 스스로 빨려 들어가 가진 돈도 잃게 될 것이다. 고용주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앗아가는 도둑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즉 불법적으로 소유욕을 충족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거래에서 자신이 받는 것에 정당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모든 건전한 상업거래의 기본 중 기본이다. 한편 정신적 영역에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면 된다. 이를 우주의 힘에 작용하자면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인간 생활은 일방의 갈치가 아닌 쌍방의 동등한 협조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으로 희생양 삼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곧 번영의 길과 저 멀리 떨어진 파멸의 사막의 발이 묶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 대적해서 이기기에는 진화의 과정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적자 생존 법칙상 강한 자는 항상 살아남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는 가장 약함으로 경쟁을 계속할 수가 없다. 얼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최후의 지저분한 헛간이나 추방된 자들의 소굴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 틀림없다. 부정직한 사람은 건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파괴적인 꼼수를 부린다. 따라서 그는 결국 자멸한다. 고용주가 지켜보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급 지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결한 업무 처리와 꼼꼼한 작업 수행을 인정받고 조만간 번영의 비옥한 지대로 진출할 것이다. 반면에 직무 태만자, 즉 고용주가 안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설렁설렁 일하며 고용주의 시간과 노동 비용을 빼앗는 사람은 얼마 안 가 실업이라는 척박한 지대로 내몰리게 될 테고 그 후로는 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허사일 것이다. 또한 무결성이 몸에 깊이 배어있지 않는 사람, 즉 무결성의 원칙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부정한 짓을 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올 것이다. 반면에 무결성의 중요성을
확고히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부정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다양한 관계와 거래에서 서로 간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무결성의 핵심 정신이다. 정직도 이 안에 포함되지만 무결성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무결성은 인간 사회의 중추이자 인간 제도의 뒷받침이다. 무결성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도, 확신도 없을 테고 사업 세계는 무너질 것이다. 거짓말쟁이가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보고 거짓말쟁이로 대하듯 무결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 없이 대하기도 한다. 그는 남들을 신뢰하고 남들도 그를 신뢰한다. 그의 초롱초롱한 눈과 너그러운 손길을 보노라면 그에게 살며시 접근하던 사기꾼도 그만 부끄러워져 사기칠 생각이 쏙 들어가고 만다. 네 번째 기둥, 체계. 어쩌면 산만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많겠지만 아무래도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성공 확률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역시 체계적인 관리자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자신의 결점을 바로잡지 않는 한 산만한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모든 대형 사업체는 명확한 체계의 노선을 따라 발전해왔고 그러지 않았다면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해 성공의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기업같이 복잡한 조직은 자연의 유기체처럼 세부적인 면들에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구축되었다. 산만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수단을 무시하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다. 유기체는 세부 요소가 교란되면 소멸하며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안도 세부 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발전할 수가 없다. 무질서한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를 한다. 어떤 물건을 찾느라 허비한 시간을 애초에 정리정돈을 잘해서 절약했다면 그 시간으로 다른 일에 성공을 거두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산만한 사람들은 물건을 둘 자리도 없고 필요한 물건을 한참 동안 찾아다닌다. 매일같이 물건을 찾다가 짜증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진하므로 대업을 일으키거나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질서 잡힌 사람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둘 다 절약할 수가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어둠 속에서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그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 냉철하고 신중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더 유익한 일에 쏟지 짜증과 성질을 부리거나 자신의 산만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데 허비하지 않는다. 체계에는 누가 봐도 알듯 힘든 듯한 일을 놀랍도록 수월히 달성하게 하는 일종의 비범한 특징이 있다. 체계적인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가 있다. 산만한 경쟁자가 속수무책으로 우왕좌왕하는 동안 체계가 잡힌 사람은 이미 성공의 정점에 도달한다. 질서의 법칙을 엄격히 준수한 덕분에 마찰이나 시간 낭비 없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사업계의 어떤 영역에서든 체계는 성자의 거룩한 서양만큼이나 엄중하고 진지하게 지켜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어기게 되면
재정 운영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질서와 규칙을 따름으로써 마찰을 줄이고 마음 편하게 효율적으로 일해야만 확실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규율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마음이 산만하고 흐트러져 생각과 습관, 일처리에서 주의력과 질서가 결여된 사람은 커다란 성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그런 사람들은 적절히 질서를 잡으면 충분히 없앨 수 있을 수많은 근심과 걱정, 곤란, 그 외의 사소한 골칫거리에 파묻혀 지낸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네 번째 기둥인 체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